오늘 대통령의 국군의 날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연설이었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워딩이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자, 먼저 에이펙 소식부터 갑니다. 네, 시진핑 숙소 거론됐던 신라호텔 결혼식 변경 안 해도 된다. 네, 이분들 결혼식 변경될 뻔했는데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펙 현장으로 내려가가지고 미중 회담이 열린다고 그래요. 연합뉴스. 네, 에이펙 때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 이게 맞죠. 네. 있는 자리에서 얼굴 맞대고 여유 있게 회담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된 관심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회담인데요. 분위기가 계속 지금 달궈지고 있어요. 한국일보. 네, 가능성 매우 낮아에서 배제 못한다. 정부 에이펙 북미 서프라이즈 기류 변화. 네.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와의 이 팽팽한 좀 경색되고 있는 동맹 구조, 이게 브렉스루라고 하죠. 돌파구는 이제 북미 회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뭐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했었는데 9월 28일 날에는 이렇게까지 지금 변화가 됐거든요. 네,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네. 이 상태에서 오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제1부속실장 하다가 이제 대변인 공동 대변인으로 내려와서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전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가 북한 만나겠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양측 다 의지가 있구나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네, 양측 다 의지가 지금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인실에서 최초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외신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펙 북미 회담 성사될까? 미국 전문가들은 스몰 딜이 있을 것으로 주목한다. 네, 빅딜은 이제 해체,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빅딜인데, 이 스몰 딜은 이제 현존하는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이제 딜을 말하죠. 스몰 딜을 보통 이제 핵 완전 폐기론자들은 반대를 해왔는데 있는 거 현상 인정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스몰 딜, 노 딜보다 낫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주의자 빅터 차가 이제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인정합니다. 네, 미국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북한은 이미 5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4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이거 인정하고 있고 도란프도 사실상 북한을 현실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달라졌어요. 상황이 몇 년 전과 또 달라졌습니다. 다시 협상을 한다면 위협을 낮추거나 통제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전망했고, 그렇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스몰 딜이 노 딜보다 덜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당연히 남한에서도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도 핵 가질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위험이 있죠.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이랑 함부로 이제 토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종의 레버리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익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빅터 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스몰 딜이 한국의 핵무장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닐 것. 핵무장을 하겠다고 우리가 달려들지는 않고 있잖아. 그런데 요 관련해서 최근에 조현 외무장관이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아기가 맞춰집니다. 뭐라고 그랬죠?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네, 조현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 허용, 미국과 기본 방향 합의. 저는 요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이 왜 이거 합의해 줬을까? 발표는 안 했지만 우라늄 농축. 농축하면 이거 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지금 사실 포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핵 폐기물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재처리해야 돼. 그럼 또 이것도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렇죠. 원료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핵무기 원료가 나오는 플루토늄이 나오죠. 네. 그렇죠. 핵 개발의 전제를 지금 다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묶였던 거를. 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랑 아기가 맞춰집니다.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수준에서 스몰 D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핵과 관련된 남한, 대한민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의해주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스몰 D로 가기 위한 이정에서 뭔가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얘기가 있다. 되어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북미 간의 접촉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뭐 대화든 회동이든 뭐 스몰들이든 상당히 가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는 어쨌든 저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 떨어질 가능성만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무슨 뭐 비행기를 실어가지고 옛날에 세계대전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지구 바깥으로 나갔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이렇게 떨어져야 미국 본토에 공격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홀드만 시켜도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은 거의 막는다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 저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홀드만 해도 미국에는 큰 이익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으면 대륙간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서 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견제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핵무기 만들어 넣어도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동북아시아의 연쇄적인 핵 보유에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토대는 만들어 놓고, 근데 저게 가능해지면은 나중에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든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든 요거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단계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전까지만 딱 해놓고 여차하면은 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을 북한에 심어줘가지고 뭔가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지금 미국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참, 그래서 일단 뭐 절반의 성공이라도 거둬야 되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뭐 부족하나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END라고 하는 이제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뉴욕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당장 교류하자, 엑스체인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군의 날이야. 제가 앞에 지금 뭐 북미 접촉과 핵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오늘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새롭게 밝힌 내용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고발뉴스 뉴스 비평이 오늘 뉴스를 안 하고 갑자기 핵 얘기를 하나 그러셨을 텐데, 되게 중요한 오늘 대통령의 국군의 날 사열, 열병, 뭐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연설이었어요. 연설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의 워딩이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국방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한 10여일 동안. 그만큼 이제 뭔가 이 동맹 재구성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의 워딩이랑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데리고 작전하겠다, 주도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태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그랬어. 근데 회복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회복이란 건 뭡니까? 환수와 뭐가 달라, 회복이? 별로 안 다른 것 같지. 엄청 달라요. 환수는 돌려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을 환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걸 그냥 우리가 받는다는 거고 회복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걸 망가진 거를 그렇지. 다시 예. 회복 다시 복자잖아. 복권하는. 광복할 때.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였는데 잠시 빼앗겼거나 맡겨놨던 거를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오늘 연설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바로 긴 문장이라 제가 핵심만 요겁니다. 요거.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네.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건국절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저 수구 세력의 주장을 확 무찔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독립을 연합군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장의 개소리가 네.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정통성,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이다. 그렇죠.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실천했던 국가라는 거죠. 우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이 무슨 외세에 이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정신이 아니고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스스로 지켜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국군의 근간도 거기에 있고 원래 정신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하겠다라는 의지를 역사적인 근원을 제시하면서 네. 저는 제시했다고 보고 그간의 윤석열이 국군의 날이니 무슨 기념샷 때 뭐 대동하는 색깔론 펼치면서 자유운운하고 색깔론 운운했던 그런 얘기 듣다가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근원이라는 걸 딱 밝혀주니까 이게 더럽혀졌던 귀가 씻기는 느낌이에요. 이게 민족적 자긍심도 다 씻기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압박에 어느 나라도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제3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동맹의 종주국으로서 미국에 따라왔어. 일본처럼 일방적으로.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받기도 했지. 전쟁 와중에는. 근데 그 이후에 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동맹을 가지고 흔드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께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할 때는 무슨 이런 안보 리스크 이런 게 없어요. 고려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협상할 때 항상 미국하고 대화를 하면은 미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늘 큰 페널티를 안고 협상을 한다.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해야만이 우리는 떳떳하게 거래 상대방으로 미국을 대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 국익, 네. 국민적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